똘똘한 자회사 중에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이런 쪽이 다 기술력 있는 초고압 전송 케이블, 해저 케이블 쪽에 신재생과 맞물려서 폭풍 성장한다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훈이팸 여러분.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기업별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업의 실적, 소위 말하는 숫자가 좋아지면 시차를 두고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의 사례가 그랬고, 화장품의 사례가 그랬고, K미용 의료기기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의 소부장 업체들의 사례가 그렇게 실적을 시차를 두고 주가가 반영했습니다. 네, 오늘은 LS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지주사는 각 사업회사들의 지분에서 지분법 이익을 반영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주사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지주사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지주사가 매력적인 상장사를 다 쪼개져서 상장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는, 그러니까 지주사 자체의 사업은 별론데 그냥 매력적인 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주사가 싸다? 그러면 지주사의 투자 가치는 저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주사보다 본업이 탄탄한 사업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는데, 매력적인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는 투자 가치가 높은데, 이 LS라는 기업은 굉장히 이슈가 없는, 그러니까 나쁜 이슈가 없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룹이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면서 요새 소위 말하는 AI가 촉발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노후화된 전력기기의 교체 수요가 촉발한 이 전력기기 대란의 HD 현대 일렉트릭 다음으로 최대 수혜주인 핵심 LS 일렉트릭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또 전력기기 못지않게 소위 말하는 이 구리 가격이 역대 신고가를 최근 갱신하고 있고 톤당 $10,000를 넘어섰습니다. 이 구리로 만들어내는 이 전기동을 재련하는 LS M&M, 그리고 심지어 2차전지 밸류체인 사이클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이 LS가 굉장히 똘똘한 자회사들을 비상장으로 많이 갖고 있다.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매수 매도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업 분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업을 올리는 거는 그 기업의 주가 측면을 고려해서 올리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LS 28조 시장 정조준, 영국의 세계 최대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 멕시코에 버스 덕트 새 공장 짓는다, LS 일렉트릭 KOC 전기 지분 51% 매입, 변압기 사업 드라이브, 전기 먹는 하마 AI 대란의 K전력 3사 슈퍼사이클 각출전,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붙었죠. 베트남 전선 수요 폭증, 공장 밖까지 설비 깔아? 네, 공장 밖까지 설비를 깐다고 합니다. 120% 가동. 미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의 LS 일렉트릭 1분기 깜짝 실적. HD 현대 일렉트릭만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고요. 효성중공업도 잘 나왔고 LS 일렉트릭도 잘 나왔고 다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보다 질서 있는 방식, 2년 만에 나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한물 간주라는데 터빈, 변압기, 전선, 에너지 산업이 요새 뜨고 있죠. 심지어 태양광, 풍력까지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1조 8천억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주체는 LS M&M입니다. LS의 구자한 회장이 배전반 전방위 확대, 배터리, 전력기기, 반도체 요쪽 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 경영의 속도를 내겠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것 아닌가요? 기업 분석 없이는 좋은 주식도 없습니다. 밸류 평가로 돈 버는 기업을 찾고 차트 분석으로 수익률 챙기세요. 돈 버는 실전 투자가 가능해지는 김지훈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평생 소장 종합편 선착순 혜택을 지금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AI발 전력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노후 전력막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면서 이 전력 관련된 인프라 생산 능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아까 보시면 멕시코 중부의 케레타로주에 이 전력 배전 시스템, 일종의 전력 배전 시스템의 하나인 버스덕트란 거를 신규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멕시코의 버스덕트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고요. 북미 아마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대략 1362억의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도 급성장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모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낮은 데다가 멕시코, 캐나다, 북미 이 협정, FTA 협정 같은 USMCA 협정국입니다. LS전선, 핵심 자회사죠. 비상장이죠. KOTC에 있죠. LS전선은 미국의 해적 케이블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자, 전선이 무슨 기술력이 있어? 이 해적 케이블 쪽은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자랑합니다. LS 에코에너지, 네, 또 다른 자회사죠. LS 에코에너지가 유럽과 베트남의 해적 케이블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592억을 투자해서 중소 변압기 제조, 이 선박 쪽에도 또 강점이 있는 이 변압기 회사 KOC, 국내 유일의 154kV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한전의 초고압 변압기 납품됐고요. 심지어 몰드 변압기, 건식, 유압식 이런 다양한 변압기를 모두 생산 가능한 회사인데 51% 지분 확보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쪽 제조 생산 설비를 내년까지 계속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산 능력이 2배 이상까지 증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부산 사업장 역시도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LS에 갖고 있는 자회사 LS 일렉트릭 포함해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 합산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112% 급증한 422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 변압기 수출액만 전년 대비 81.8% 늘어났고요.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압 케이블 포함 전선 쪽 수출도 늘어났는데요. 전년 대비 전선 45.7%가 늘어났습니다. 6억 7,600만 달러. 변압기하고 전선 수출 합산만 12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미국 쪽 변압기의 비중이 50% 늘어났고요. 전선은 19%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영국, 에티오피아 쪽으로 변압기는 확산이 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쪽도 변압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네덜란드, 중국, 베트남, 영국 순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이 연 2천억에서 25년 9월 당장 내년까지 공장 증설하면 연 4천억까지 캐파가 LS 일렉트릭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북미 쪽 해외 수요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전체 전력 계통을 통제하는 이 배전 솔루션의 주력이었는데요. 이제는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까지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에 국내는 압도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1등입니다. 송전, 변전, 배전을 아우르는 전력 분야 토탈 솔루션 공급자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공부 차원에서 댓글로 송전이 뭔지, 변전이 뭔지, 배전이 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훈이팸 여러분 댓글을 열심히 다시면 그게 엄청난 공부가 되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와 관련된 지식과 실력을 살찌울 것이라 믿습니다. 네, 훈이팬 여러분 열심히 댓글 달아주세요. 네, 1분기 LS 전선 수주만 50.5% 증가한 4조 5,591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LS전선 22% 증가한 730억,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수주가 50.9% 늘어나 2,140억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LS의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이런 자회사들의 생산 공장 가동률은 95.6%로 한계치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역대급 가동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변압기 하는데 변압기가 뭐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전압의 양을 적절하게 각 소비자, 각 최종 엔드 유저한테 알맞게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리는 AI용 반도체 공장 또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엄청난 고전압의 전기를 대량 소비하고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 소비량이 몇 배? 20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AI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에 당연히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적이고요. 이 초고압 변압기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 기술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일반 전선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겠죠. LS 일렉트릭은 공장이나 상업용 배전을 주력으로 했지만 발전소로부터 끌어오는 고압 전력을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220V, 380V로 변경하도록 일종의 대형 두꺼비 집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배전반은 한쪽 면, 이 패널이라고 하는데 한쪽 면만 1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배전반은 고가, 비싼 제품인데요. 베트남 쪽의 중저압 배전반 점유율 LS 일렉트릭 베트남이 1등입니다. 3년 전부터 계속 연평균 35%씩 고성장했고요. 기존 하노이 공장을 2배 증설해서 박린 공장이 동남아 또는 중동, 북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핵심 글로벌 수출 다변화하고 있고요. 배전반 제조에 그치지 않고 배전반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전반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전기 부품들의 결합으로 수리 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수리 교체하는 유지, 보수, 관리 사업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버스 덕트 전선 대신 금속의 배선통이고요. 아파트나 빌딩 같은데 설치해서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BNEF, 이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에서도 많이 본 리서치 업체죠.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는 2,350억 달러에서 2030년에 5,320억 달러 2배 늘어나고요. 2050년까지는 6,360억 달러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S 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린 KOC 전기 인수하고 부산 사업장 2배 늘리면 아마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기존의 2,000억에서 5,000억대까지 2.8배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1년 말부터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이 막 호황기에 진입했지만 전력기기 업체가 생각보다 대규모 증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히타치, 지멘스, GE 이런 회사들 대규모 증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은 당분간은 지속되면서 수요에 대한 확장 사이클이 2029년까지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에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에 따르면 전력망 계획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규칙을 바꿔서 지역 송배전 사업자들한테 20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의 장기 생산 계획에 대해서 높은 가시성이 생겼고요. 미국이 가장 높은 판가의 전력기기 1시장이라면 2시장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제2의 미국 시장으로 교체랑 신규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교체 신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교체와 신규 수요가 있다. 유럽의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가 신재생에서 그리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차원에서 훈이팬 여러분 그리드가 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11월 유럽연합의 전력망 확대 행동 계획이 발표됐고 세부 시행 시점이 당장 올해 말부터 25년이니까 25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강력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유럽의 해적 케이블 경쟁 업체는 이태리의 프리즈미안이라는 회사가 있고 아주 오래된 레퍼런스 업체죠. 프랑스의 넥상스가 있습니다. 변압기는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은 여전히 아주 불균형한 상태가 유지되고 보수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데 히타치가 최근에 밝힌 거에 따르면 신규 캐펙스 그냥 발표하지 않는다. 이미 고객사의 수주 물량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캐펙스 진행하는 게 업계의 트렌드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보수적인 거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오히려 변압기의 수익성 훼손 우려가 있지 않냐. 하지만 수익성 영향에 미치는 것은 업계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보고요. 글로벌 데이터의 연평균 전력 수요는 28년까지 11%지만 이게 AI 서버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평균 데이터 AI 서버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연평균 26에서 36%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초고압 전송 케이블인 HVDC 요거 국내에 할 수 있는 데가
LS하고 효성밖에 없습니다. 효성중공업 LS전선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70조에서 2030년 기준으로 초고화 전송 케이블이 129조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의 이거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뉴스예요.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관련돼서 이 장거리 송전망에 최적화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최적화돼서 이 HVDC가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의 세계 최대 케이블 HVDC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27년부터 LS 에코 첨단 케이블 자회사죠. 요게 국제 대전력망 협의회 CIGR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따른 영국에서 이 HVDC 케이블 생산이 대략 금액으로 치면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LS 전선 핵심 자회사 28년까지 해저 케이블 매출 목표를 1조로 잡고 있고요. 현재로서 매출은 대략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제조에서 LS 전선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해저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특수선으로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20%밖에 이 운반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5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2조대 북해 해상풍력 HVDC 수주를 받았고 12월 말에 1조 5천억에 또 본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LS 전선이 동박 원재료로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사용하는 신소재 Q플레이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그러면 동박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 가공 공정이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LS 에코에너지를 통해서 유럽 내 영국을 생산 거점으로 했고요. 해상풍력 시장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LS 전선 같은 경우는 동해에 해저 케이블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저 5동 건립을 추가 증설로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해저 케이블 공장 확정됐고요. 이 미국 해저 케이블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360억 투자세 공제를 받았고요. LS 에코에너지를 통해 베트남 해저 케이블 공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해저 케이블은 6천억에서 1조 넘게 매출이 2028년까지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KOC 국내 그 변압기 회사 인수하면서 26년 기준으로 5천억 초고압 변압기 캐파를 예상이 되고요. 아까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24시간 전력 가동이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변압기 전선 쪽이 70%, 전력 차단기가 60% 이상이 30년 이상 초과 사용됐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이미 당연히 돌아했고요. 영국 원자재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20년에 비해서 2029년에 30조 시장으로 4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 1분기에 북미 쪽의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200% 성장했고요. 전사 매출 내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3%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베트남 저압 전력기 시장에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시장도 LS 일렉트릭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ESS 사업도 수주했고요.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기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 말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 4조 7,184억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조 중반까지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됐고요. 향후 3년간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 수요가 연평균 3.4%,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사용 전력이 2026년 기준으로 620에서 1050 테라와트시까지 22년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 이쪽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사용 전력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LS 일렉트릭은 미국하고 영국에서 3건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BESS라고 하죠. 이걸 체결했고요. 아마 미국 법인 LG 엔솔, LS가 아니죠. LG 엔솔이랑 BESS 공급 계약에 대한 기자재가 납품할 것으로 보이고요. GE, 베르노바하고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GE 베르노바랑 글로벌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요. LG엔솔 오창 공장에서 LG엔솔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오창 공장의 제조 설비를 정해진 순서나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 하는 PLC, 그 다음에 서버, 그리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버터까지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이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하고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요. 아마 북미 전기차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24년에 두랑고에 지금 35,000평방미터 생산 공장 구축해서 24년 올해부터 이 전기차 릴레이란 부품 그리고 배터리 디스커넥트 유닛 BDU라는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을 멕시코에서 이 멕시코 두랑고에서 지금 이 양산 공장이 있고요. 2030년까지 이 EV 릴레이를 900만 대, BDU를 200만 대 생산 능력으로 해서 이게 아마 북미 쪽으로 EV 릴레이랑 BDU 합산 북미 쪽 매출이 7천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 비철금속 소재 LS M&M이 출자사 토리컴을 통해서 황산 니켈 공장 준공했고요. 황산 니켈이 바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고요. 10월 달에 2차 전지, 작년 10월 달에 EVBM 온산 공장에 6,700억, 그리고 11월 달에 새만금 국가사업단지에 황산니켈 4만 톤 컴플렉스 공장을 해서 1조 1,600억을 투자했는데요. 2단계 투자를 통해서 울산 공장에서 27년에 대략 22,000톤, 그리고 2029년에 대략 62,000톤의 황산니켈이 폭풍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황산니켈 62,000톤은 전기차 130만 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황산니켈의 주도적인 2차전지 소재단으로 LS M&M이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LS 에코에너지 쪽은 베트남의 이 광산업체랑 히토류 산업을 구매 계약을 맺었고, 유럽 1위 연구자사업체 독일의 바쿰 슈멜츠랑 조인트 벤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연 1000톤의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자동차, 전기차 쪽에 공급하려고 하고요. 전기차 50만 대에 사용하는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 구동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연구자석 생산하는 데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1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 당연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15만 톤에서 2030년까지 40만 톤으로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이 네오디뮴 관련해서 히토류 연구자석 밸류체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요. 원광부터 이 연구자석 EV가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전선 관련돼서 베트남 공장이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존 설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공장 바깥에 임시 라인을 깔아서 120% 풀캐파 그 이상의 가동을 올리고 있고요. 베트남 초고압 전선 시장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6조의 싱가포르 송전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1.2기가와트의 풍력 에너지를 1000km 떨어진 싱가포르에 보내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유럽에 전선을 수출하고요. 그래서 동남아랑 유럽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베트남을 잡았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쪽 사업의 자회사 LS 에코에너지고요. 베트남 국영 에너지가 페트로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과 싱가포르 사이의 전력용 해저 케이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에 쓸 전선을 생산하기 위해 동남부 해안 도시의 부지를 지금 이미 선정하고 있고요. 기존의 LS 비나, 이것도 베트남에 있는 생산 라인인데 여기에 수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2025년 중에 내년 중에 착공 예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저용 케이블은 당연히 육상용보다 기술력이나 내구성 모두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2배에서 3배 이상 해저용이 육상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진으로 LS 에코에너지가 최대 수혜들을 받을 거라 보고 이런 측면이 LS 에코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주가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업계는 바닷속 1000km를 지나는 사업 규모가 최소 7조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요. LS는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 PBN 그룹이랑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20조 내수용 해상 풍력 프로젝트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미 28년도 이후 수주 물량을 논의할 정도로 LS 일렉트릭은 27년도 거까지는 수주가 다 끝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LS 비나는 L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인데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재료로부터 선재 같은 중간재, 그리고 케이블 최종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게 LS 비나의 최대 경쟁력이고요. 베트남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전선업체로는 유일하게 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선 시장의 점유율이 이 저압, 그리고 중고압, 그리고 초고압, 230kV까지 해당되는 초고압까지 모두 합산 점유율이 20% 넘을 정도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초고압 HV는 베트남 이 전선 시장에서 80% 넘는 압도적 1등이라고 합니다. 전기에너지는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 중에 열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서 장거리 운송이 효율적인데, 고전압일수록 케이블이 두꺼워져서 단열이나 절연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해적 케이블은 너무 무거워서 이 배를 통해서 운송하면 판매가가 당연히 올라가는데, 해적 케이블을 제작부터 시공까지 전 세계에 유일하게 LS 전선, 그리고 유럽, 일본 정도인데, LS를 제외한 곳들은 케이블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전선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보다 좋다. 네, 글로벌 HVDC 케이블 시장은 2033년에 29조까지 시장이 커질 거로 보이고요. LS의 이 배터리 관련돼서 LNF랑 LSN, LNF 배터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북 새만금에 이 전구체를 2026년부터 양산해서 2029년에 전구체를 12만 톤 생산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체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체엠 다음 이 LS, LNF 3위권 예상이 되고요. 황산 니켈부터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려고 하고요. 이 LSN, LNF 배터리 솔루션은 전기차 충전 사업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충전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고요. LS E-링크라고 해서 이원이란 회사랑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원도 상당히 큰 에너지 회사죠. LS 전선의 또 다른 자회사 LS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차세대 2차 전지라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시장을 LS 머티리얼즈가 주도하고 있고요.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LS 머티리얼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 경쟁력도 갖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 부품부터 LS 알스코를 통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LS 머티리얼즈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하이란 회사랑 합작해서 하이 MK로부터 내년에 전기차용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부품을 본격 생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자회사 LS 전선의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 예전에 KT 서브마린이죠. 이 회사가 해상풍력 포설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 시장 대만에 진출해서 대만 쪽에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엠트론이란 농기계로 잘 알고 계시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경북 김천의 4,000평 부지에 동부 메가센터를 설립해서 이 자율주행 트랙터, 이 자율작업 트랙터 직접 보고 체험 가능한 국내 유일 시설을 만들었고요. 국내 최초 상용화된 LS 엠트론의 자율작업 트랙터, 별도 조작 없이 전진, 후진, 회전, 작업기 연동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트랙터가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 혁신 제품으로 작업 시간은 25%가 단축되고요. 수확량은 8% 이상 증가되는 작업자의 편의성, 정밀성, 생산성을 모두 극대화한 자율작업 트랙터를 지금 LS 엠트론이 최초 상용화해서 이거를 굉장히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이원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신사 확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22년부터 과천, 고양, 서울, 강서에 LPG 충전소 외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수, 인천, 대산에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작업별 안전조치 시향, 물질안전 보건자료 정보까지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LS는 핵심은 구리 가격 계속 상승하는 거에 LS M&M 자회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변압기 수요 증가하면 LS 일렉트릭이 당연히 수혜를 받고요. 해적 케이블 쪽에서는 LS 에코에너지, LS 전선 모두 10% 이상 고마진으로 수혜를 고르게 받고 있다. 그래서 전체 1분기 매출은 5조 9,450억에 영업이익 2,437억 나왔는데 통신 쪽에 부진이 있었지만
전력기기 쪽에 호조가 나오면서 21.5%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LS M&M은 또 공장 전기보수도 있었지만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전기동 쪽에서 영업이익이 72.5%나 증가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LS 전선, LS I&D, LS M&M 모두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요. 이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LS의 주가는 구리 가격하고 가장 높은 상관성을 떴지만 최근에 워낙 핵심 자회사 LS 일렉트릭의 변압기 쪽, 전력기 쪽, 그리고 LS 전선의 전선 쪽 수요, 매출, 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제 변압기하고 쪽도 상관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구리 가격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는 KOTC 장외 시장에서 최소 3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상장된 대한전선 2조 후반대 시총을 보시면 3조 충분히 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분기에 이연된 미국 쪽 해저 케이블 매출 2천억이 2분기에 실적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속 판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전기동 물량까지 늘어나면 2분기에 LSM의 분기 영업이익도 1,000억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글로벌 HVDC 케이블 시장이 이렇게 2033년까지 증가한다는 거고요. LS도 이 전기동 가격이랑 전력기기랑 전선 쪽 모두 다 터지면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해저 케이블 시공하는 LS 전선의 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감률 5년 평균 성장률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고요. LS 에코 어드밴스드 케이블이라고 해서 HVDC 공장 신설을 지금 영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규모고 올해 말에 인허가 완료돼서 27년에 본격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HDC 규모는 여기 보시면 2030년에 요거랑 데이터 또 요건 2033년 209조고 2030년 기준으로 160조다.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HD 현대엘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1분기 변압기에서 81.9% 수출 증가 나왔고 전선에서 45.7% 수출 증가 나왔고 합쳐서 59.9% 엄청나게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 해저 케이블 2030년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443억 3천만 달러까지 작년에 비해서 대략 1.7배,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3사 슈퍼사이클, LS 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4천억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HD 현대엘렉트릭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는 고부가 더 고마진으로 선별 수주할 정도로 수주가 이미 너무 꽉 차 있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수출 시장 다 변화하겠다고 했고요. 요거는 LS 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쪽 LS 비나 요거 관련된 부분이고요. 초고압 전선 쪽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LS 그룹 2차 전지 양극재, LS하고 LNF가 이 전구체, 황산 니켈 전구체 사업을 하고요. 그게 아마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쪽 예상을 하고 있고 앞단에 LSM이 이 니켈을 재련해서 황산 니켈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LSM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켈 재련부터 황산 니켈 리사이클링 전구체까지 수직 계열화를 LS그룹이 하려고 하고 있다. 2차전지 요게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LS전선 해저 케이블은 2025년까지는 기존에서 26년에 이 신규로 지금 미국 신공장하고 5동이 2년 뒤에 해저 케이블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S 전선 수주 잔고도 계속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요거는 메리츠증권 레포트를 참조해 보시면 자회사 LS 일렉트릭은 오늘 5월 30일 종가 기준 6조 6,600억 곱하기 지분율 곱하기 50% 할인 줘서 지분법 가치가 대략 1조 6,137억 되고요. LS 전선 KOTC 시장에서 약 3조 5천억에서 4조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 거고요. LS M&M 지분율 100%니까 요거는 2조 3천억에서 3조 정도 밸류를 받는 게 합당해 보이고요. LS 엠트론 지분율 100%인데 작년 기준 장부 가치가 5,160억인데 이 LS 엠트론도 가치가 계속 올라가 있죠. LS I&D KOTC 시장에 있는데 지분율 94.1%고 장비 가치가 대략 3,400억 정도 수준이다. LS 글로벌 지분율 100%고 장부 가치가 한 5,800억. 기타 투자 자산의 장비 가치가 대략 2,300억. 요걸 다 더해 보시고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네, LS는 국민연금이 13.8%. 네. 또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자사주가 14.8%나 됩니다. 그래서 LS 관련돼서 결론 말씀드리면 미국의 리쇼어링 생산 설비는 계속 신규로 증설을 늘리고 있고 그리드 노후와 교체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 그리드도 확장되고 데이터도 계속 증설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구리 공급은 계속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구리 가격이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산량 기준 탑 5 업체가 생산량을 안 늘리는 거죠.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늘리면 구리 가격이 유지되면 구리를 재련 가공하는 LS, M&M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지주사들은 정부 밸류업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은 앞으로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줄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LS도 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떤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거고요. 해상풍력은 앞으로 5년 이상 커질 거고 데이터 센터 역시도 3년 이상 계속 건설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 증가되면 변압기, 전선, 케이블 상당히 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수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LS는 이 고마진의 초고압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동 가격이 바로 구리인데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LS I&D나 LS M&M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동 가격 현재 톤당 $10,00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7,000로 30%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돈 가격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면 이런 자회사들 LS I&D나 LS M&M 실적 부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요. LS I&D 같은 경우는 이 북미의 통신 쪽 통신선 프로젝트 지연되면 당연히 실적 악화의 우려도 있다. LS M트론 관련된 부분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농기기 쪽에 실적이 안 나면 LS 전체 그 실적을 깎아먹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전선 92.3%, 일렉트로 47.5%, M&M, LS M&M 100%, LS M트론 100%, LS I&D 94.5%. 여기서 LS LNF 배터리 솔루션 50%. 다 지금 LS M&M, LS M트론, LS I&D, LS 전선 다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매력적인 자회사를 LS 일렉트릭 빼고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네, LS 최근에 두산 120% 수익 났고요. 연초 1월달 대비입니다. 1월달 대비 LS가 93%. 네, 똘똘한 비상장 자회사의 폭풍 맹활약으로 LS가 연초 대비 93% 수익이 났고 최고점 대비 9%밖에 하락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또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이 날아가는 순간에 LS 주가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그 외에 똘똘한 자회사들 갖고 있는 두산, 그리고 한화는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5.8%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죠. 한화 시스템도 있죠. 한화 솔루션도 있죠. 방산, 우주항공, 디지털 전환. 두산은 역시 핵심,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HD현대. H현대는 조선에 포커스된. 그리고 SK는 생각보다 주가가, SK는 또 중간 지주사도 있고 해서 주가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다음으로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LS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LS는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LS가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졌고, 예를 들어 LS보다 비싼 지주사는 두산, 롯데 지주, 효성,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요 정도고요. 정상적으로 LG, SK, HD, 현대, GS, CJ 모두 다 LS보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싼 수준이고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게 LG의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GS도 이익률 좋고요. LS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도 올해 매출은 3%, 영업이익도 7% 늘어나고 내년에도 매출 7%, 영업이익 10%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작년에 워낙 영업이익 증가율이 컸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증가폭은 적지만 그래도 최대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대략 25조 한 1351억에 9천억대,
내년에는 26조 8천억에 대략 내년에 드디어 영업이 1조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급 보면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도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도 열심히 사고 있지만 기관은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1,054억을 사면서 외국인이 LS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 103,000원, 138,000원, 161,000원, 175,000원, 190,000원대인데 지금 일봉상에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에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걸쳐 있습니다. 만약에 175,000원이 깨지면 161,0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대는 119,000원, 138,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S는 똘똘한 비상장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상장 회사들의 모멘텀이 이 AI 데이터 센터 대란, 미국과 유럽의 엄청난 전력망 교체 수요. 세 번째는 똘똘한 자회사 중에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이런 쪽이 다 기술력 있는 초고압 전송 케이블, 해저 케이블 쪽에 신재생과 맞물려서 폭풍 성장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LS도 정부의 저 PBR 밸류업에 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부 관련된 수혜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력 대란의 최대 수혜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똘똘한 자회사 LS M&M, 비상장 자회사 LS M&M이 가진 또는 LS IND가 가진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동 가격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LS M&M 같은 경우는 분기별 영업이익 1,000억대 찍을 정도로, 그래서 자회사들의 비상장 자회사들의 지분가치와 상장 회사의 지분가치를 더해서 현재 주가랑 얼마나 괴리율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고 그 두산 다음으로 LS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은 LS의 전방 산업이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다. 그 호조는 최소한 2, 3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건 심플하게 변압기 수출 데이터, 전선 수출 데이터, 전기동 가격 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L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